마마멘토 김주아 TV. 안녕하세요. 마마멘토 김주아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산다면 인생이 너무 피곤하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이런 부정적인 면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현재 내 모습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지나치게 남의 눈치 보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아주 이기적이고 심하면 민폐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가 없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고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남이 뭐라고 할까봐 미리 조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격도 소심해지고요. 속으로 싫어도 거절하지를 못한다든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잘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싫어도 그냥 괜찮아.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 물론 배려심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싫으면서 나 혼자 유별나다고 할까봐 그냥 이렇게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를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만약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때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가 24개월쯤 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 친구들 있는 곳에 자주 데리고 가면 사회성 발달하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확실히 사회성 발달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밝고 적극적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진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상담을 했던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에서 자기 에너지의 한 8, 90%를 쓰고 온대요. 그리고서 한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애가 막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하고 달려드는 거죠.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부담되고 소름이 끼친대요. 그냥 제발 들어가서 좀 잤으면. 그 아이는 애정결핍으로 문제가 생겨서 상담실에 온 거였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거나 부모가 되면 내 에너지를 잘 분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활동하는 것이 정말 큰 수고이고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균형 있게 이 에너지를 분배해야만 가족이 잘 돌아갑니다. 남편이 사랑과 관심을 아내에게 쏟지 못하면 아내가 우울해지겠죠. 또 아내가 우울해지면 아이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 참아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야만 그제서야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산만해진다든지 불안을 보인다든지 짜증이 많아지고 반항을 한다든지 그리고 친구들과도 예민하고 트러블이 많아진다든지 이 마음과 관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사랑과 관심이 주어져야만 잘 돌아갑니다.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할 만큼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그리고 사회 인정을 받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써버리면 내 자신의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가족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피해의식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내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잔소리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많아져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다 못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와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억압이 되면 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소극적인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칙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남의 눈치를 너무 신경 쓰느라고 그 불안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다 보면 내 자녀를 자꾸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녀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서 상담을 오셨던 엄마가 있으셨는데요. 엄마 자신이 어릴 적에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그런 상처를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할 때 네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그러는 거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부모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할 때 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 얘기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라고 알아채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아주 까칠해지죠. 서운한 게 있으면 화나 짜증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쌓아두었다가 집에서 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남의 눈치를 보고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너무나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하게 남의 눈치 보는 피곤한 삶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눈치 보는 아이, 대인관계를 불안해하는 아이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부모의 감정 기복입니다. 이 부모의 감정 기복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만 3세까지 부모와의 관계, 즉 이 애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안전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일수록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이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 초기 애착 단계에서 만약 부모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가 다가올 때 이 감정 기복을 가지고 대하거나 화나 짜증으로 대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 기복을 양육태도에서는 비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다 귀찮고 짜증나서 아이가 다가오면 제발 좀 저리 가라고 밀쳐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아이에게 화나 짜증을 폭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는 거 보면 막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서 안아주면서 사랑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감정 기복을 가지고 대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싫어할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대인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 연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착 대상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늘 초조하게 살피고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정말 안쓰럽죠. 엄마 아빠도 그 아이를 키우는 시기가 참 힘들고 내 마음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랑 주기가 힘들 정도라면 정말 힘든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때인 겁니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상담과 코칭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생하게 깨닫고 감격을 회복해야만 내 상처가 치유되고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감정 기복을 회복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이를 대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이것이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을 심어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데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지금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이고 마음이 힘들다면 이제 안 그래야겠다고 결심해도 잘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랑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부드럽게 대한다고 생각하세요. 부드럽게 훈육하고 잔소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아이와 트러블이 없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이쁘다, 이쁘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쌓아주세요. 이것이 보호작용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꾸준한 애정 표현이 쌓이면 엄마가 짜증내는 순간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애정 표현이 비율적으로 더 많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 때 내 인생과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감정 기복을 없애는 방법을 자세하게 짚어드리지 못해 너무 아쉬운데요. 이것이 어떤 한 가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관계의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조금씩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